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농지가 좋을까 아니면 임야가 좋을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제 가평하고 양평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 왜 이 주제를 꺼냈는가 하면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농지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한 번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임야, 산지는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산림청장한테 또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는 전문가가 이걸 보고 산이 좋다, 농지가 좋다. 한 번 물어보니까 농지가 좋고 세 번 물어보니까 산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완전히 비전문가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 자, 이 방송 소위 말해서 가평하고 양평하고 지역 분석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또 이런 데는 사라 이런 데는 사지 마라 뭐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제를 이 내용을 갖다 해놨습니다. 자, 우선 볼 것 같으면은 규제가 많다고 땅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덜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규제 정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극단적으로 선택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 이런 땅은 사지 말아라, 그린벨트는 사지 마라, 어쩌는 뭐 이러한 거는 사지 말라 하는데 그럼 그런데 땅값 안 올라갑니까?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토지라는 건 다양한 변수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용하고 개발이라 우리는 또 아니면 규제와 이러한 정책이라는 거 가지고 땅값을 측정하시지 마셔라 이거요. 이거는 주택은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라는 건 그거 가지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평하고 양평 등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또한 땅값 또한 지속적으로 그러면 안 오르고 있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써놨습니다만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건 계량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땅값이라는 건 이건 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과학으로 봐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쪽은 자그마치 41쪽이 돼서 되도록이면 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토지 총남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 강의를 쭉 듣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이게 토지 총남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이거를 방송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홍보하기도 그냥 뭐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가평 그리면은 인구가 62,000명, 양평 그리면은 11만 7천 명이다 라고 그래서 나가고 두 번째로 이제 나가면 이제 이걸 스워트 분석이라고 그래요. 스워트 분석은 뭐냐면은 S가 스트렝스, 소위 말해서 스트롱, 강점, 또 W라는 건 weakness,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거고 트리트,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 스워트 분석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지역 분석하는데 스워트 분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천혜 관광단지, 자연단지 뭐 오는데 그 산악지역이 많죠. 그 다음에 가용지가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교통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접근성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회가 뭐냐면 사실은 가장 적은 것은 남양주에 대한 소위면 여러분들 왕숙 신도시에 대한 접근 정도 아니면 이거 개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따 축 한번 분석할 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워트 분석을 총남에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시가와 예정 용지인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41쪽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용지와 관리 계획과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리 계획은 잘 하실 거고 관리 지역도 잘 하시려는데 관리 용지라 우리는 건 도시 기본계획상 용어라 우리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통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얼마든지 보세요. 자, 흑막사가 관심하는 거, 제가 관심하는 거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번에 명명을 그렇게 바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이 2024년도 되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개통하게 되는데 이거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 도로를 또 뭐냐면은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서울 문산 천안 당진 삼안금 전주 울산 함양
광주 완도 대구 순환 세종 포천권 고속도로에서 저는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IC가 나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저는 도면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 충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자, 외곽순환도로 양평 화도 간의 건설공사에서 현재 지난번에 그 모임을 했기 때문에 4월 9일 날까지 수용 재결 연락 공고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강상 I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자, 여기에서 내륙 고속 쏘면서 이제 양평, 여주에서 양평까지 올라오면서 제2 외곽순환도로고 같이 사용하다가 여기에서 곤지암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북 나들목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2 외곽순환인데 여기에 분홍색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것이 여주시 삼북면 무문이 몇몇 번지 그래 나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해드리가 왜 그러냐면 충남 회원분들만 보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대충 이런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 나들목에는 어디냐 곤지암 곤지암읍의 모모리의 몇몇 번지에 봐보면은 요와 같은 지점 화살표가 여기로 적어져 있는데 요 같은 지점에 의해서 몇몇 번지가 나와 있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최근의 개통 예정인 거 저 지나간 고속도로는 아니죠.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중인 거 앞으로 공사 예정 중인 거에 대해서는 인터체인지가 모두 지번이 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춘천 속초에서 정확하게 역사 위치를 지번으로 한번 가르쳐 드린 적 있죠. 그건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렸는데 이 자료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 가는 게 송파서부터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죠. 근데 이 도로만큼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5개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예타와 타당성과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나오는데 예타에서 이것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BC라고 그러죠. BC가 1이 못 됐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정류장 소면서 IC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타당성 조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는 분명하게 이 자료까지 뿐이 안 나와 있는데 일부 여러분 인터넷 봐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인터체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예상 인터체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가장 정확한 자료를 해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가평 쪽으로 가면 상평역이 있고, 상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청평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평역이 있죠. 그런데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해서 이걸 해놨는데, 이거는 2011년도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현재의 개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질 아니죠. 이 문제점이 뭔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평 역세권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는 2006년 15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는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수 촉말 처리 계획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중개사님이나 전문가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상류 소에서 팔당댐으로 입수하는 이러한 지역들은 직접 입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화도라고 아시죠? 마석. 화도에 가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평에서 나온 물이라든가 이러한 오수, 생활 오수나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은 화도에서 일단은 시석을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환경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팔당댐으로 입수하게 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진로에서 그룹부동산을 갖다 총괄을 할 때 대성리 여러분 아시죠? 그 역사에 예전에 지금은 역사 새로 지어졌습니다만 거기에 버스 정류장서부터 그 안쪽에 있는 땅은
저희 진로그룹에서 리조트 한번 대보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매입한 건데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때 그거로부터 제가 8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90년도에 바로 여러분 환경특별대책 1권역 2권역에 의해서 이때 당시는 대성리는 아무 제한이 없었는데 2권역에 걸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성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어디로 해야 되냐면 남양주의 마서 화도로 보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비용 관계되기 때문에 개발을 가만 보류할 수밖에 없었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지금 얘기한 대로 성공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룹 부동산을 수천억을 매입 매각을 하면서 가장 실패한 사례가 대성리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봐보면 지금 얘기한 청평역은 결국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무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 사업으로 무산을 해버리는 대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요. 자, 여기에서 양평하고 가평에 계시는 중개사님들이나 전문가분들 잘 아시지만은 택지개발 사업은 2종까지도 잘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일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거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밀도의 가장 소수의 택지 개발을 권유하는 것이 이쪽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면은 이게 가평 대성리 국민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올렸어요. 자, 그러면 가평 이웃으로 이해하자고요. 축을 잘 보셔야 돼요. 가평에서 봐보면은 서울이 가장 큰데요. 두 번째 포천, 화천, 춘천, 홍천, 양평이 있죠. 이 중에 어디가 커요? 결국은 춘천이 큰 거예요. 그러면 선이 이 노선이 되는 거예요. 어느 대 지역을 가서 분석을 하든 똑같습니다. 알으셨어요? 이 지역이 가장 주된 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좀 쓰겠습니다. 이게 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축 부동산 대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절대 사보지 마세요. 지금도 교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축 부동산 대발견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건 축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축이 크냐라고 그러면은 자, 설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게 되냐, 여기 도로가 나 있는 것처럼 서울서부터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면서 설악이라는 거 결국은 청평이 되죠. 이쪽이 이제 또 상당히 부각이 되죠. 이게 바로 도로에 의해서 축의 변화, 축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얘기한 대로 땅을 보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십니다. 자, 양평을 한번 보자고요. 서울이 제일 크죠. 횡성이 커요? 원주가 커요? 당연히 원주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지역에서 횡성, 단월, 청운으로 가거나 지평이라는 걸 여러분 옛날에 지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로 유명하죠. 그래서 결국 용문산골에서 지평을 해서 양동으로 가는데 이쪽 일대가 양동 일대가 더더욱 더 빛을 바라보는 게 제2 영동 고속도로가 대신면에서 올라오게 되죠. 가남 쪽에서 대신 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주 쪽은 그동안에 가남 쪽이나 이런 쪽이 발달이 되다가 결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대신 쪽으로 축의 변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양평에서는 단월이나 청운 그때보다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지평과 양동이라는 축이 급격하게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 철도가 같이 놓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개발이 가속화되게 되죠. 그래서 축을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은 양서역에서 신원역, 그 다음에 국수, 아산, 오빈, 양평, 원덕, 용문, 그래서 지평으로 해서 석불에서 일신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매곡으로 해서 양동에서 삼산역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죠. 요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얘기한 중앙선이기 때문에 이거의 축에 의해서 결국은 다른 데 축보다는 많이 발달이 되게 되죠. 가평군 기본 계획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아까 얘기했던 서두에 있던 얘기가 나옵니다. 팔당 상수원 보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나오고 가장 적은 것이 수변구역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평뿐만이 아니고 양평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이하게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팔당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그 오빈리 아시죠? 이제 지금 얘기한 국수 여러분들 이제 그 옥천에 가면 옥천냉면 유명하죠. 옥천 쪽에서 하나 발급을 해봐보고 그 다음에 어디야 양평읍에서 발급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 청운 쪽에서 한번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왜 그런가를 갖다 보고 이거가 집가에 의해서 개발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한번 보나보자 이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지금 얘기한 가평이에요. 가평에서 보면은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전체는 자연보전권역이에요. 두 번째는 자 여기 파란색 줄이 나와 있죠. 이게 수변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색빛이 나와 있죠. 이게 상수원 특별대책 아까 얘기한 1권역, 2권역 예전에 대성리는 아무것도 안 걸렸었다가 2권역으로 결국은 포함되고 말았다라고 그러죠. 이게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한번 이제 봐보자 이거. 자, 여기는 양평입니다. 양평에는 특별대책 1권역, 특별대책 2권역, 그 다음에 여긴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또 뭐냐? 자연보전권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색깔이 나와 있죠. 여기 색깔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적으려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요것이 수변구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대성리 저 가평에서도 봤죠. 그 다음에 양평에는 특이하게 양서면이 있는 데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당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정면 저 광주에 가면 남정면 잘 아실 거예요. 이쪽에 가면 퇴촌 라고 우리는 이쪽에서의 그린벨트와 함께 그린벨트가 유일하게 조그맣게 있는 지역이 양평이라고 우리는 지역. 가평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노란 색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이것이 뭐냐면 자연보전권역에 그 다음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또 상수원계획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계획 한강수계 및 주민대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 이러한 거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도 없는 강력한 규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양평 땅값이 안 올라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어느 분이 뭐 지자랑만 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에서 강의가 10건이 있다라면 토지는 결국은 한 건에서 많아야 두 건이에요. 그만큼 힘든 게 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라고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서두에 마치 만약에 전문가가 산은 나쁘고 농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문가로 인정하실 거예요. 왜 그거는 전문가로 인정하시면서 무슨 땅은 사지 마라 그러는 사람은 전문가로 인정합니까? 똑같아요. 이따 이제 결론 한번 나올 테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축은 양서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양술이에요. 알으셨어요? 양수로 해서 국수로 해서 그 다음에 옥천으로 해서 용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평으로 해서 양동 아까 얘기한 중앙선을 기축으로 해서 결국은 축을 어떻게 되느냐? 양평에도 개발축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 가능지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이런 것들이 어디냐면 충남에 아까 얘기한 약 3,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자료예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근 5년을 갖다가 팔이 바보가 될 정도로 해서 고생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20-30분의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 안 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보면은 우선은 제일 먼저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인데 수도권에는 늘상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광주, 양평, 여주, 이천, 가평이라고 우리는 데가 자연보전권역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규제가 많으니까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는 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강남이 없고 그저 조그만 중소도시가 있으면 안 오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에도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강남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유, 남이 안 오는 동네 가네. 양평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평, 양평에 땅을 보러 간다면 뭐 보러 가는 거예요? 공장 용지 보러 가는 거예요? 주택 용지 보러 가는 거예요? 창고 용지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보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전원주택지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원주택지라는 건 아파트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한 거에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땅값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개발 못하니 자연보전권역이니 특별대책 일권역이니 수변구역이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 전혀 인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얘기해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공장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입지를 제한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질 대책 1권역, 2권역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환경정책 기본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팔당댐을 묶어 놓으니까는 이렇게 묶어 놨어요. 자, 손이 보여야 되니까 요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요렇게 묶은 안 되니까 또 요렇게 묶었어요. 근데 거기 또 빠져나가 그럼 또 요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팔당댐에는 5개 정도의 규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 수계 및 주민 특별 지원에 관한 법령, 수도법, 그다음에 환경정책 기본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규제를, 왜냐면 거기를 빠져나가 가지고 또 그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 1,300만 명이 먹는 팔당댐 물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야? 팔당댐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리 쪽, 아까 얘기했죠? 국수리 이쪽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올라갔다 어디에? 양평 읍내 한번 보는 거예요. 양평 읍내 보고 그 다음에 어디냐? 저 청운 쪽에 가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똑같은 지역에서 봤을 때 양평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가 하면서 봤을 때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 뭐냐면은 특별대책 지역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환경보전 때문에 나온 거, 수질보전 때문에 나온 건 팔당댐하고 대청댐하고 두 군데만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아니,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특별대책 지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권역과 2권역으로 나와 있고, 2권역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성리서부터 2권역이고 그 다음에 이천과 여주는 2권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우선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이게 이제 수도법하고 물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상수원 2개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결정 고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머리 아프시죠? 그냥 그래서 알고 이따가 이제 요령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물관리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강수계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규제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럼 또 하나만 하고 그래가지고 또 안 돼. 그냥 또 해서 자그마치 5개의 규제가. 근데 양평 땅값이 안 올라간다? 가평 땅값이 안 올라간다?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유일하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제가 한번 요걸 해놨어요. 여기는 2000년께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저 가격, 그래서 1998년도 가격에 1280원이 공시지가예요. 그런데 2020년에 7260원, 몇 배? 6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몇 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한번 재미난 거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지역,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이죠. 자연녹지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공장 설립 승인,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 제한구역, 하천구역, 그 다음에 수질특별대책 1권역이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안 올라가야 되는데 6배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게 옥천냉면 나온 옥천이에요.
그래서 옥천리에 요 지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 빗선이 쳐져 있죠. 이렇게 이제 빗선이 쳐져 있어. 하얀색에. 그래서 그 외에 자 이와 같은 녹색에다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또 한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게 보전관리 지역이에요. 어디에 하얀 색깔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상하수 계획이에요. 소위말해서 이 지역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을 한번, 이번에는 어디냐, 오빈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을 넣어놨어요. 계획관리 지역, 자연보전, 공장설립, 배출, 폐기물, 수진보전, 대책지역, 소위 말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변구역이나 이런 것이 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한번 가보자. 이쪽 지역,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나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는, 여기는 옥천리 936의 1번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수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런 거는 수변구역. 한강 수계로부터 500m에서 1km 이내 수변구역이구나 라고. 그래서 수변구역에서는 특별히 뭐냐,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직접 인입이 되지 않은 이상은 건축 허가나 음식점의 설치가 불허가 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양평군, 양근리, 그래가지고 이게 양평은내입니다. 주거지역 제2종으로 나와. 2종은 이쪽 지역에서는 1종만 내준다라고 그랬죠. 2종이라는 건 상업지역 옆이고 옛날서부터 주거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와 있었던 데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볼 것 같으면, 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빠져있고 수변구역에서 빠져있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제가 이렇게 해서 비춰놓을게요. 하천구역까지 빠져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모임이 있을 때, 총람 모임이 있을 땐 다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시간에 구애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디냐면 청운 쪽에, 저기 횡성 쪽으로 더 위쪽에 올라갔을 때 이쪽에는 간단해.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아까는 7, 8개가 되다 점점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빠진 지역, 앞에 있는 지역보다도 빠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보자. 우선 뒤에서부터 한번 봐봐요. 전 때문에 가려있는데 청운면 삼성리 지금 막 강의한 거 있죠. 계획관리지역. 이때 계획관리지역 저 때문에 도면이 가리는데 5,830원이 보이죠. 평방미터. 이게 37,300원에 몇 배 올랐다? 7배 올라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평읍내 양근리의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은 2020년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10년 11년 자료에 이게 100만원, 평방미터당 100만원짜리가 167만원이니까 60%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옥천 아까 냉면 보전관리 있죠. 보전관리 보면은 29,900원에서 22만원 했으니까 7.6배가 올랐어요. 양평읍 오빈리 봤죠? 계획관리죠. 이때는 별로냐, 오히려 4배 정도뿐이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옥천리는 보전관리지역이 7배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강의했던 팔당댐 바로 위에 그린벨트는 몇 배 올라간다? 6배가 올라가게 돼요. 보통 6배에서 7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밀어야 될 게 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보통 4000년이 들어왔던 이때에 양평에 3억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지금 보통 6배니까 3, 6, 18, 18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자료 보셨잖아요. 그럼 20년 전에 여러분들 아파트 사놓으셨어요. 2000년도에 여러분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지금 18억 되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때 보통 아파트가 2, 3억 정도 됐죠?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2억, 13억 되었어요? 아직 그거 안 되셨죠?
그러면 양평에 아까 얘기한 그린벨트 사재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거 진짜 토지에 대한 전문가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땅은 사지 말아라. 토지 그분들 거기에 좋아하시는 분들 글로 가세요. 토지 분석은 아파트처럼 계량이나 지수만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토지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는 바로 일부 전문가들이 한 것처럼 아파트나 똑같이 계량이나 지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왜 땅꾼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땅의 분석. 저는 토지와 땅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갖다 하나 써놓은 것이 있고 그리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인가 땅인가요? 땅은 접니다. 아니 저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토지야. 그런데 복부인은 누구야? 토지가 아니고 땅이다. 땅은 그렇게 이율 빼봐주는 거예요. 땅의 분석은 뭘로 가는 거냐? 지금 얘기한 추계 분석과 경험과학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얘기해놨지만 이 강의가 500편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한 1개월 정도 후가 되면은 전문 그 TV 방송국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약 15년 전에 부동산 TV에 나와서 전국에 바람을 부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수도권 개발 자료 이게 3,000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이죠. 이 책인데 무지막지한 책입니다. 이게 제 화면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이게 지도책 대형 지도책 그거 많은 거예요. 이게 몇 장이냐면은 200쪽이니까는 양면으로 나오면 400쪽입니다. 여기에 자그마치 3,100건이 조금 아까 보셨죠? 고속도로 자료서부터 양평이다 그러면 양평, 가평이다 가평. 이건 수도권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토지인가 땅꾼인가. 토지 전문가는 저, 땅꾼은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바로 여러분들 2025년까지 제가 대학은 내년서부터 이제 그 나이 정년에 이제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 강의는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 부동산 이제 TV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은 황사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NGO라고 그러는 말을 쓰기가 쉽습니다. 20년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료를 20년 토지 총람이라고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시면은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부동산 컨설팅 회사든 경매 카페 회사든 부동산 운영자든 전문가든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돈 얼마 안 되는 가지고 토지 가지고 지금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분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녹음을 하고 녹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주 전서부터 녹음하지 마세요. 녹화하시지 마세요. 라고 그래 놉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자료만 드리지 녹음도 못하고 녹화도 못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설팅 회사나 부동산 경매 카페 회사나 카페 운영자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환영을 안 해드립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누구는 가르치고 안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니까는 저는 이걸 너무 과감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반 여러분들 토지로 해서 인생 역전을 하시겠다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오셔서 여러분들 전문 강의를 비싸지 않습니다. 돈 10,000원, 20,000원 뿐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가평과 양평 규제가 많은 지역이 과연 나쁜 지역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냐면 남양주 지역 분석을 합니다. 이 지역 분석을 하면서 같이 해놔드렸는데 시간이 혹시 되면은 유튜브로 해서 나머지 강의를 해드리고 아니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